진짜 귀엽지 않습니까? 정말 아, 이건 안 돼. 이거는 절대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돼. 이건, 엽서 한 장도? 이건 줄 수 없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영상자료원의 유성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아키비스트의 마음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한국영상자료원이고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아카이빙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말고 다른 기관과 다른 박물관에서는 어떤 식의 어떤 유형의 어떤 매체의 다른 것들을 아카이빙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으로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김권정 학예연구사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해보기로 했고요. 요거는 저희 수집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집팀의 황민진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황 선생님 좀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자료 수집을 맡고 있는 황민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김권정 학예연구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일단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어떤 곳인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이제 근현대 시기를 또 대표하는 그런 박물관이기 때문에 개항 이후부터 현재까지 그런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한 15만 점 정도가 지금 수집이 되어 있고요. 약 한 7만 점 정도 구입으로 수집이 되었고 또 7만 5천 점 정도가 기증으로 저희가 수집을 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역사라고 하면 사실 전부 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딸린 것들이라서 굉장히 광범위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기별로 좀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항 이후부터 시작해서 또 한말, 또 일제강점기, 해방,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50년대, 60년대 이렇게 시대별로 그렇게 시기별로 나눠서 수집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제별로 저희가 또 수집을 합니다. 뭐 정치, 행정, 경제, 산업 또는 뭐 사회 환경, 교육, 과학, 문화, 예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또 수집을 하고요. 유형별로도 저희가 또 이제 수집을 합니다. 아마 유형별로 수집을 하는 게 가장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죠.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이게 수집을 결정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것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 네. 네네. 일단 뭐 한국 근현대 그 역사성과 이제 상징성을 저희는 가장 크게 이제 높게 평가합니다. 또 그것이 오늘날에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네. 그리고 이것이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또 어떤 위상을 가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징성이 또 중요합니다. 상징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자동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특정한 어떤 그 당대 최고의 그 정치 지도자라든가 네. 또는 아주 영향이 컸던 어떤 대중 가수가 탔던 뭐 이렇게 자동차 그거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또 역사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또 희귀성도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것이죠. 그때 유일한 거는 자료적으로서 그런 보존의 가치가 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역사성이나 상징성이나 뭐 희귀성 또 보존해야 될 가치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그 근현대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2018년에 우리가 있었던 평창 동계 올림픽 자료를 집중적으로 좀 구입도 하고 기증도 받고 하는 그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좀 촛불 정국과 관련된 거기서 사용됐던 그 현장에 뿌려졌던 유인물이라든가 사용됐던 도구라든가 이런 것도 또 기증을 또 받기도 했고요. 집중적으로 좀 수집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10년, 20년, 뭐 30년이 시대가 지나면 이 시기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징성과 그러네요.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영화에 대한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고 영화 그 자체 뭐 시나리오 뭐 포스터 이런 거 다 수집하고 있는데 현재 수집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박물관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역사박물관이라고 하면 과거의 자료만 이제 수집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현재 지금 당대 지금 여기에 그 자료들을 이제 수집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역사 문화적인 미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한 10년, 20년이 지나면 이게 이제 대단히 의미가 있고 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료를 우리가 수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자료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지금의 시대를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판단 또 이해 분석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전략적인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개인의 어떤 삶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에 미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느냐라고 하는 거. 그랬을 때 이제 뭐 중요했던 것이 뭐 국가적인 그런 행사라든가 또는 큰 대형 뭐 이런 사건이라든가 또는 인물이라든가 뭐 이런 데 이제 치중하게 되는데 사실 또 그것만 중요한 게 최근에는 이제 일상의 어떤 또 개인의 어떤 삶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또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의 접근이 또 수집이 또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수집의 범주는 이제 더 넓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집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올림픽 당시 공식 호돌이 스티커. 예. 진짜 귀엽지 않습니까? 정말 진짜 탐이 나는. 이 중에서 하나는 제가 썼더라고요, 여기다가.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요런 것들도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는 하나의 그 자료로서 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의미가 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요 자료가 따로 독립돼서는 의미가 떨어지지만 서울 올림픽이라고 하는 큰 주제 타이틀 속에서는 네. 일괄 유물로서는 일괄 자료로서는 또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의 큰 의미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는 건가요?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심에 있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행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구입, 기증, 기탁, 이관이라고 하는 이제 4가지 정도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구입 같은 경우는 공개 구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 4번에 걸쳐서 하게 되고, 경매 같은 경우는 부정기적으로 응찰을 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고요. 기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접 이 소장한 후진분들에게 기증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증자분들이 저희 박물관에 이제 연락을 해오시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데 기증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이제 밝혀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료 상태라든가 자료의 어떤 또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검토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리 간접적으로나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죠. 근데 이 자료는 자료 상태가 안 좋긴 한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 시대의 어떤 상징성 있는 어떤 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또 기증을 받아서 보존 처리라든가 또 복제까지도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많은 자료를 또 한 해에 또 수집을 하시고 실무로 보자면 목록화도 하실 거고 DB화도 하실 건데 이런 카탈로깅 작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진행을 하고 계신지 저희는 업무적으로 분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집하는 팀하고 등록하는 팀, 또 이거를 이제 아카이빙으로 이제 하는 그런 팀이 또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업무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어서 그런 어려움은 좀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에 대한 특히 이제 메타 정보를 최대한 많이 사실은 그 정보를 입력을 해주고 정리를 해줘야 등록하는 과정에서 좀 수월해질 수 있고 또 보다 많은 정보를 이 자료를 통해서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집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부분이 항상 늘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집한 자료에 대한 충분한 그런 정보를 어떤 정리를 좀 해서 등록 쪽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늘 부족한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자료에 대한 미안함이 좀 되게 훈훈한데. 네. 근데 되게 공감이 가네요. 혹시 좀 개인적인 의미를 가진 약간 사적의 의미를 가진 어떤 것들은 추억을 좀 불러일으킨다거나 하는 식의 그런 좀 수집 그런 프로젝트 혹시 그런 게 있으실지? 이제 저희가 인수를 하러 이제 갔었습니다. 네. 이제 가서
이제 자료 목록을 만들고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집안의 한쪽 구석에 있는 창고에 이렇게 쌓여둔 그 라면 박스 뭐 한 4-5개를 이렇게 쌓아둔 걸 이제 저를 이제 데려가시면서 혹시 이것도 기증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딱 봤을 때는 완전히 바깥에는 이제 곰팡이와 이제 검은 버섯이 새카맣게 이렇게 피어 있어서 뭐 과연 이게 뭐가 들어있을까 하고 제가 이제 장갑을 끼고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개봉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그걸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분은 그거를 그냥 처분할 생각을 가지셨더라고요. 너무 좀 낡고 저기 더러워지고 하여튼 그래서 부패가 돼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예. 네. 자료 수집 업무를 오래 하셨다 보니까 이제 학예사님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증 같은 경우에는 기증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증자가 자기가 기증 의사를 밝혔을 때 그 자료가 수용이 안 돼서 결국 인수를 하지 못하고 기증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실망하지 않도록 또 다음에 또 그런 기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잘 설명해 드리고 우리 박물관이 우리 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또 잘 이해시켜 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증 자료를 또 인수를 할 때 그 자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분들과 계속 또 연락을 해서 정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또 우리 박물관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 대한 신뢰, 내 자료가 우리 박물관에 발전되고 뭔가 전시라 교육이나 이런 데 쓰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또 자부심 이런 것들 이제 갖게 만들어 드리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하여튼 언젠가는 이 자료가 우리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귀하게 쓰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면 또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또 마음에 또 힘을 얻곤 합니다. 예. 혹시 마지막으로 뭐 인사드릴 말씀 혹시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박물관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전시를 이제 떠올리는데 사실은 전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또 조사, 연구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전시 자료가 되고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굉장히 복합 기관입니다. 복합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많은 분들이 박물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관심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젊은 분들이 좀 더 많이 뛰어들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예.